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할 내용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죠.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저는 매년 한두 번씩 갔던 해외여행도 코로나19라는 재앙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상하게 태풍도 많이 왔습니다. 마치 지구가 인간을 이제 슬슬 없애버리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2020년입니다. 실제로 2014년 PNAS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지금부터 80년 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규모는 한화로 1경 2,950조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옥 같은 날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MIT가 2018년에 말했듯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0년 뿐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심해지고 지구는 뜨거워지며 태풍부터 온갖 기상이변에 경제적 피해는 막심할 겁니다. 농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석유와 천연자원들은 떨어져 자원의 가격은 올라가고 대기는 오염되어 미세입자들로 인해 질식해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주장만 믿습니까? 반대로 말하죠. 기술은 우리를 구할 겁니다. 약 20년 전 교과서에선 앞으로 남은 석유는 몇십 년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아직 넘쳐나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어릴 때 교과서에서는 마치 10년, 20년 뒤면 다 떨어질 것처럼 말하더니 여전히 천연 자원은 넘쳐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학자 줄리안 사이먼은 말합니다. 조만간 천연 자원이 고갈될 위험은 전혀 없다. 가격 급상승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그 탐욕이 창의성과 결합될 것이다. 즉 인간의 이기심과 혁신은 더 많은 자원을 찾으려는 폭넓은 탐색과 새로운 대체물을 찾아낼 겁니다. 늘 그랬듯이 실제로 현재 해가 가면 갈수록 인간은 천연 자원을 덜 쓰면서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질질조사국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철강총 사용량은 2000년대 이후 무려 15%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나 더 보죠. 다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비료는 1999년 정점에 달한 뒤 쭉 감소하지만 작물은 계속하여 증가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에너지를 점점 덜 쓰면서 경제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와 생활 방식들은 가면 갈수록 자연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해드리죠. 2009년 시티저널에 발표된 레포트에서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말합니다. 환경에 좋기를 원한다면 환경에서 떨어져라. 그는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고층 건물을 더 많이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가 시골보다도 자연 친화적인가? 첫 번째, 인구 밀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적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합니다. 더 나아가 연료, 경작 등에 있어서도 도시의 방식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2018년 네이처 서스테너빌리티에 발표된 논문에서 환경적인 비용을 비교해봤을 때 시골에 가서 소규모 경작하고 사는 것보다 현재의 도시적 방식들이 훨씬 환경 비용이 덜 된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못 믿는 것 같네요. 2015년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산업시대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지구는 갈색이 아니라 점점 녹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래로 러시아, 중국 등에서 대규모 산림보관, 열대 산림 파괴 속도가 저하되며 식물의 탄소 저장량이 증가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기술은 언제나 그랬듯이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발전은 종이로 된 신문과 잡지의 양을 감소시켰고 원자력을 비롯한 수많은 재생에너지들은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정화시켜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며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 시작된 전기자동차는 전 세계로 확대되어 전기차는 가면 갈수록 늘고 있고 애플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의지를 박스 안에 고이 담았듯 즉 충전기를 빼버리며 본인들의 주장으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단한 변화를 선도하며 환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MIT의 교수인 앤드루 메가피의 저서 포스트피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제가 4달 전에 올렸던 가장 현실적인 지구 종말 시나리오와는 사뭇 다른 전망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들에 반하는 결과들을 근거를 대며 말했기 때문이죠. 그 근거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믿을만합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이 책을 두고 말했죠. 정말로 직관에 반하는 발견이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들과 그에 대한 근거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 책은 우리 마음대로 지구를 오염시키고 착취해도 되고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온난화는 심하게 맞고 지구는 착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대로 가면 지구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말합니다. 자본주의, 기술의 발전, 대중의 문제 해결 의식, 그리고 정부가 그에 대해 반응하게 되면 당면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근거도 충분히 많다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주장을 봐야 합니다.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주장도 알아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자는 지구의 운명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실제로 그는 2029년이 되면 지구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에 10만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를 더 가볍게 딛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나머지는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다.